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양도 38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한자는 곱이라는 의미의 배자가 되겠습니다. 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또는 양으로 볼 때 2배, 3배, 4배 이런 식의 곱절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곱절이라는 의미의 배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라고 하면 2배, 두곱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배 안에 숫자를 넣으면 만약에 3배다 그러면 세곱절이라는 뜻이고 4배 하면 네곱절이라는 뜻이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배 그러면 두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라고 하는 것은 기준 수량의 특정 곱절, 즉 2배, 3배, 4배 이런 곱절이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배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곱절의 숫자로 더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와 배가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배수는 특정 수량만큼의 곱절이라는 의미고 배가는 그러한 곱절 수만큼이 더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숫자가 있을 때 각각의 숫자가 공히 배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와 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6, 12, 18, 24 이런 것들은 2의 배수면서 또한 3의 배수도 되죠. 해서 공통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렇게 숫자를 2개만 놓는 게 아니고 3개, 4개 이렇게 쭉 놓을 수도 있죠.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2배 이상의 특정 배수, 곱절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의미의 배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홑이라는 싱글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상자가 되겠는데요. 형상이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형상이라는 말 자체는 이 상자를 쓰지 않고 이 사람인변이 없는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 자체는 이 상자를 쓰는 게 아니고 요 인변이 빠진 이런 코끼리 상자를 쓴다 라고 하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상이라는 의미의 상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외모
상호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 그러면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 어떤 동상 이런 것처럼 특정한 형태를 일종의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표본, 샘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는, 추상적으로 그려내는 어떠한 그 개념이라는 의미로 상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건 또는 어떤 그 대상의 외형, 바깥으로 드러내는 형체를 얘기하고요. 상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상상력 그러면 실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의해서 또는 빛의 투사에 의해서 형상이 맺혀지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영상 그러면 영화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그려낸 그림을 얘기하는데 초상화가 반드시 얼굴만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얼굴을 포함하는 전신 그림일 수도 있고요. 얼굴만 그린 그림일 수도 있고 뭐 상반신을 그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을 돌이라든지 또는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깎거나 주조한 그러한 그 물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면 이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어떤 형상뿐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로 모시는 그러한 대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국 사이에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 연예인들을 거의 뭐 신격화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돌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상이 입체적인 데 반해서 화상은 평면적인 그림 형태라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체가 아니고 추상적인 마음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형상을 얘기합니다. 또는 눈에 보이긴 하지만 실체가 아닌 상, 즉 환각적인 형태의 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외관으로 보여지는 형체라는 의미의 상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마음속으로 그려지는 상태, 즉 생각이라는 의미의 염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버드나무라는 의미의 양자가 되겠습니다. 버드나무라는 의미의 양자는 나무, 그러니까 교목
종류죠. 교목 중에서 키가 이제 통상적으로 상당히 큰 나무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좀 길쭉하고 그 가지가 상대적으로 하늘거리는 그런 형태의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버드나무는 이제 봄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그 싹을 틔우기 때문에, 봉우리를 피우기 때문에 우리가 버들강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하는 봄의 전령사로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양귀비 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아편을 채취하는 꽃입니다. 주로 이제 빨간색으로 피는 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양귀비를 사실상 찾아볼 수 없죠. 요즘에 이제 특히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 저쪽 이제 자유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양귀비가 많이 펴 있죠. 그 양귀비들은 화초 양귀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양귀비가 아니고, 화초 양귀비는 실제 양귀비보다 꽃이 조금 큽니다. 조금 크고 좀 더 훨씬 하늘하늘하죠. 실제 양귀비가 상대적으로 꽃이 조금 더 좀 탄력성 있는 데 반해서 조금 뻣뻣하죠. 그런 데 반해서 화초 양귀비는 좀 더 부드럽죠, 꽃이. 그리고 이제 크기도 약간 큽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당현종이 가장 사랑하던 그 비가 바로 양귀비라고 볼 수 있죠. 수양버들은 버드나무 중에서 이제 특히 그 가지가 축축 늘어지는 형태의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치고는 수양 버드나무가 조금 작습니다. 한 10m 이하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백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제 버드나무지만 수양 버들보다는 1.5 내지 2배 정도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양버들의 한 반 정도 되죠. 한 5m, 7m 요 정도 되는 이제 나무고, 노란 꽃이 피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양주라고 하면 구리 위에서 동두천 밑에 부분을 우리가 양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별산대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전통 그 놀이 탈춤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의 놀이로 보실 수 있겠고, 양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시작되는 두물머리가 바로 양평에 있는 거죠. 남양주는 양평과 구리 사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 이름들이 이 버드나무 양자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해서 이제 그 버드나무의 반대말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좀 이제 어거지긴 하지만, 이 버드나무가 축축 늘어진 아주 그 휘감는 그런 형태의 나무라는 측면에서, 풀이면서 우리가 나무로 착각하기 쉬운 게 대나무죠. 대나무는 이렇게 꺾일지언정 굽지 않는다라는 그 대표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버드나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또는 상대 개념으로, 반대가 아니고 상대 개념으로 대나무를 뜻하는 죽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재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들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한자가
한글 단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